프리미어리그 8라운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8라운드 마지막 경기 웨스트햄 브렌트포드전이 있었는데 이 경기는 산투 감독의 웨스트햄 데뷔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안타깝게도 홈에서 0대2 패배로 산투 감독도 단번에 웨스트햄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8라운드까지 순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 아스날, 그다음 맨시티, 본머스, 리버풀, 첼시, 토트넘, 그리고 맨유가 9위까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중요한 건 올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초박빙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10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맨유는 3위도 가능할 수 있게 된 상황이죠. 거기다 뭐 맨시티는 벌써 2패, 리버풀 3패, 아스날도 아슬아슬한 경기가 많기 때문에 맨유가 상위권에 오르는 것도 불가능한 정도는 아닙니다. 맨유가 살아나고 있다는 건 선수들도 살아나고 있다는 거고, 선수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일수록 팀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3백에 더 강점이 있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까지 곧 돌아옵니다.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모린 감독이 신뢰를 유지하게 되면 윙백 보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가능한 건 맨유가 첼시를 이기더니 이젠 리버풀 안방에서 9년 만에 승점 3점을 챙겨버렸으니까 누가 맨유를 무시하겠습니까? 리버풀전에 아모린 감독이 내세운 선발 라인업은 라멘스라는 신예 골키퍼, 루크쇼, 맥과이어, 데리우트, 달롯, 부페, 카스미루, 아마드, 마운트, 쿠냐, 은베모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마운트, 부페, 아마드는 아모린 감독이 멀티 포지션으로 활용하고 있죠. 마운트도 전문 윙어라고 보기엔 스피드가 돋보이진 않고 부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는 느낌이라서 아모린 감독이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요. 아마드는 윙어로 출전이 많았던 선수인데 윙백으로 출전시킨 겁니다. 그리고 뭐 쿠냐도 알고 보면 전문 스트라이커는 아니죠. 네. 그런데 라인업을 보면요. 토트넘보다 더 비싼 팀이라고 확실히 느껴집니다. 네. 이 라인업이 9년 만에 리버풀을 원정에서 이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승점 6점 그 이상인 것 같은 맨유의 승리는 행운도 따랐습니다. 아모린 감독이 그동안 겪은 수모들 가운데 자주 카메라에 비춰졌던 모습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떨군 채 경기를 보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그게 이루어진 걸까요? 네. 경기 2분도 안 돼서 은베모의 골이 터집니다. 사고였습니다. 사고 맞죠? 네. 반다이크가 동료인 메갈리스터를 담궈버리면서 쓰러졌고 주심은 이 상황을 멈추지 않았고 그대로 맨유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은베모가 원샷 원킬을 완성시켰습니다. 득점 후에 보니까 메갈리스터가 머리가 터져서 피까지 흘리게 됐던 대형 사고였습니다. 리버풀이 연패 중이기 때문에 흐름이 이상했지만 어쨌든 강팀인 건 맞으니까 1실점하고 3득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안심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토트넘도 딱 그랬잖아요. 초반에 득점 한 번 하고 결국 역전패였으니까 네. 그 얘기는 후에 하기로 하고 리버풀은 살라가 이상 조짐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A매치에서도 골도 넣고 좋은 활약을 하고 왔는데 클럽에서는 거의 전 경기 부진 상황입니다. 메뉴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 다녀오고 4일 만에 선발 출전이라 네, 이 정도면 에이징 커브가 온 게 확실한 거 아닐까요? 네. 그런데도 살라가 부러운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아니면 아놀드의 빈자리를 채운 선수들, 예를 들어서 이번 경기에 북 아일랜드 브래들리라는 선수가 출전했는데 이 선수 아놀드에 비하면 기량 차이 매우 심하거든요. 그냥 리버풀의 유스 출신일 뿐이지 명문팀의 주전급 선수는 확실히 아닙니다. 살라가 곤란한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라가 부진한 사이에 반대쪽 각포가 그래도 힘을 내주면서 전반 중반에 골대 맞았던 슈팅이 골이 되었다면 경기 양상은 완전 달라졌을 것입니다. 리버풀은 각포가 기어코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리버풀이 이기는 게 정상인 건데 문제는 골대를 3번이나 맞추고 2,500억짜리 선수라는 이삭은 팀에 녹아들지 못하면서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막판에 맥과이어가 헤딩골을 넣어버리면서 리버풀을 침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즌 초반에 리버풀은 경기 막판에 꼭 골을 넣으면서 승점을 따냈었는데 이번만큼은 그걸 이뤄내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막판에 각포의 헤딩골 찬스가 있었는데 너무 멋지게 넣으려다가 빗나가면서 동점을 놓쳤죠. 네. 결과는 리버풀은 8경기 만에 3패째를 겪게 되고
이 정도의 팀은 절대로 우승할 수가 없죠. 네. 리버풀 슈팅 17개, 유효 슈팅 6개, 골대 3번, 점유율이 63%, 맨유는 10개 슈팅 중에 3개 유효 슈팅.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긴 것과 좀 비슷하죠. 네. 리버풀 패배로 아스날, 맨시티가 매우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보죠. 올 시즌 EPL 우승팀 어디가 될 것 같으세요? 맨유는 이번 시즌이 찬스인 게 경기 수가 많다고 팀 조직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유럽 대항전을 나가지 않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고 선수들과의 대화와 훈련을 통해서 더 단단한 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모린 감독도 행운이죠. 네, 경질될 게 맞는데 구단이 기다려주니까 되잖아요. 맨유는 아모린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리그 2연승을 거두는 기쁨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모린 감독은 경기 후에 그러더라고요.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계속 지지해주는 팬들은 찾기 힘들다면서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선 선수들과의 불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거죠. 한 팀은 이렇게 기쁨을 누렸지만 토트넘은 홈에서 또 패배를 했습니다. 맨유와 비슷한 시작처럼 이른 시간 골이 나왔지만 원더골 2방의 패배였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보다 살짝 레벨이 높은 팀을 이끌면서도 8라운드까지 4승 2무 2패 50%의 승률이라면 뭐 이분도 명장되긴 글렀다고 봐야겠죠. 2천만 파운드 같은 공격수들 데리고 어떻게 퀄리티 있는 경기를 펼치겠습니까? 심지어 왼쪽에 뭐 스펜스, 우도기, 존슨, 오도베르 모두 크로스 능력마저 떨어집니다. 심지어 사비 시몬스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키패스 하나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토트넘의 14골을 보면 제대로 만들어서 낸 골이 거의 없어요. 네, 그나마 번리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스톤빌라전 토트넘의 수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공격 전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사비는 로메로가 없어서인지 중앙에서 볼을 받을 일이 거의 없어서 슈팅 한 번 없고 제대로 된 키패스 한 번 없이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고 오죽하면 수비로 활약을 보여주더라고요. 오도베르, 텔 정말 기대할 거 없는 친구들의 잔잔바리 움직임 속에 쿠두스만 믿었는데 쿠두스는 아프리카 대륙을 다녀온 뒤에 피로감이 컸는지 몸빵까지는 되지만 뚫어내지는 못하면서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스톤빌라는 환상적인 원더골 2방으로 토트넘을 무너뜨렸습니다. 토트넘이 또 한 번 이 실점을 하게 되네요. 네. 토트넘의 후반전은 재미마저 읽혀 있습니다. 뭐 임팩트 있는 슈팅은 단 한 개도 없고 존슨, 콜로무아니, 샬리송 나와도 영향력은 1%도 없었습니다. 굳이 그 경기를 시청한 명분 찾는다면 반더벤 때문에 보는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2위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6위가 되었고 다음 경기는 이제 에버턴과의 원정 경기입니다. 이 경기 뭐 당연히 승리 장담할 수 없죠. 거기다 주중 챔스까지 있기 때문에 순위 더 추락할 상황입니다. 네. 맨유는 브라이튼과의 경기인데 왠지 3연승 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토트넘은 챔스부터 잘 마무리 시켜야죠. 목요일 새벽 4시 강호 AS 모나코입니다. 뭐 우선 무실점만 해도 대박 성공일 겁니다. 토트넘 그리고 맨유 두 팀 모두 파이팅. 이상 희수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